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 돈은 카드값으로, 월세로, 보험료로 빠져나갑니다.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투자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 종목이 좋다더라, 저 종목이 오른다더라,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런데 막상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투자에 소질이 없는 건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건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1931년 미국 대공황 한복판에서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1대가 전부였습니다. 그 사무실에서 그는 68년 동안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91세에 은퇴할 때까지 그의 고객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로 필립 피셔입니다. 워런 버핏은 자신의 투자 철학이 벤저민 그레이엄에게서 85%, 필립 피셔에게서 15% 왔다고 말했습니다. 숫자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15%가 없었다면 버핏은 지금의 버핏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담 없이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제목을 보셨을 겁니다. 100달러로 시작해 주식 제국을 건설한 남자의 소박한 식사.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00달러면 지금 환율로 약 14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뭘 할 수 있겠냐고요. 그건 옛날 얘기고 지금은 다르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필립 피셔가 회사를 시작한 1931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1929년 주식시장 대폭락 이후 미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실업률이 25%에 달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부자였던 사람들이 집에서 전구를 빼서 한 방에 하나만 남겨두는 시대였습니다. 공장 관리자가 경비원으로 일하러 가고 그의 아내가 청소와 요리 일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24살 청년이 자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은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사무실, 책상 하나 놓을 공간만 있는 곳. 거기서 그는 전화기 1대와 자신의 머리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져가셔야 할 것은 2가지입니다. 첫째,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과 끈기입니다. 둘째, 진짜 부자들은 화려하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소박하게 먹고 조용히 일하고 오랫동안 버팁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907년 9월 8일 필립 아서 피셔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서 로렌스 피셔는 정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어머니 유지니아 사무엘스 피셔는 유대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쪽 조상들은 1850년대에 프라하와 독일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사 집안이었지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8남매 중 막내였고 아버지는 5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필립은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필립의 할아버지는 공립초등학교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필립은 한동안 개인 교사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후 로엘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16살에 졸업했습니다. 어린 시절 필립은 할머니 댁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삼촌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삼촌이 주식시장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필립이 처음으로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어린 소년의 머릿속에 씨앗이 하나 심어진 겁니다. 필립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928년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그 대학원은 막 설립된 참이었습니다. 그의 학년에는 겨우 19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앞 학년에는 9명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필립은 대학원을 중퇴합니다. 1928년 21살의 나이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샌프란시스코의 앵글로런던 은행에서 증권 분석가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학교를 그만뒀을까요? 그는 이론보다 실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주식시장에서 직접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에게 잔인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29년 10월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10월 24일 검은 목요일 시장이 11% 하락했습니다. 4일 뒤 검은 월요일에는 13%가 더 빠졌습니다. 그 다음날 검은 화요일에는 또다시 12%가 폭락했습니다. 그때까지 9년 동안 6배나 오른 다우존스 지수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32년 7월까지 시장은 계속 떨어져서 결국 정점 대비 약 90%가 증발했습니다. 필립 피셔도 돈을 잃었습니다. 그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 보이는 주식들을 샀습니다. 싸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주식들은 더 떨어졌습니다. 싸게 보이는 것과 실제로 싼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는 뼈아프게 배웠습니다. 그때 그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안 된다. 회사가 앞으로 어디로 가는지를 봐야 한다. 과거의 수치가 아니라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봐야 한다. 이 깨달음이 그의 투자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대공황은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필립 피셔는 기회를 보았습니다. 1931년 그는 자신의 회사를 설립합니다. 피셔앤드컴퍼니.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상 하나, 의자 2개, 전화기 1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공황 속에서 24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공황 때문에 많은 기업의 경영자들이 시간이 남았습니다. 사업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필립 피셔가 찾아오면 기꺼이 만나주었습니다. 자기 회사 이야기도 해주고 경쟁사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필립은 이것을 체계화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스커틀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문 수집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냥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회사의 고객을 만나고 공급업체를 만나고 경쟁사를 만나고 전직 직원을 만나서 그 회사에 대한 진짜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것들,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경영진의 능력, 회사의 문화, 직원들의 사기, 고객들의 충성도, 이런 것들을 그는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수집했습니다. 대공황이 그에게 이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1930년대 내내 필립 피셔는 조용히 자신의 방법을 다듬어갔습니다. 고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고객만 받았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도 크게 키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사무실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샌마테오의 평범한 9층 건물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비서가 앉는 작은 외부 사무실, 서류 캐비닛 몇 개, 전화기, 자동 응답기, 컴퓨터도 없었습니다. 주식 시세를 보여주는 기계도 없었습니다. 정교한 도서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의 머리와 경험이 전부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하면 그는 책상이 어지러운 것을 사과했습니다.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이라고요.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느라 바빴다고요. 80세가 넘어서도 그는 여전히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 필립 피셔는 본격적으로 성장주 투자의 대가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라디오가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했고 브라운관이 컬러 텔레비전을 만들어냈고 트랜지스터가 전자산업을 일으켰고 반도체가 컴퓨터 시대를 열고 있었습니다. 1953년 미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은 37억 달러였습니다. 1956년에는 55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1957년에는 73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필립 피셔는 이 흐름을 보았습니다. 기술과 연구개발이 기업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그는 일찍 알아챘습니다. 1947년 그는 코닝 글래스 웍스라는 회사에 주목했습니다. 텔레비전 산업을 조사하다가 발견한 회사였습니다. 당시 텔레비전 제조업체들 사이의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들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브라운관용 유리 전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가장 뛰어난 회사가 코닝이었습니다. 필립은 코닝의 연구개발 능력과 시장 잠재력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투자했습니다. 10년 후 그 투자는 10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1950년대 초 그는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라는 작은 반도체 회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 회사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립 피셔는 그 회사의 기술력과 경영진을 직접 만나보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는 반도체 산업의 거인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장 유명한 투자는 따로 있습니다. 1955년 필립 피셔는 모토로라라는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당시 모토로라는 자동차 라디오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1928년 갈빈 매뉴팩처링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이 회사는 1930년에 모토로라라는 브랜드로 최초의 상업용 자동차 라디오를 출시했습니다. 모터와 소리를 합친 이름이었습니다. 필립 피셔가 모토로라에 주목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스커틀법 방식으로 모토로라에 대해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경쟁사들을 만나서 모토로라가 어떤 회사인지 물었습니다. 고객들을 만나서 모토로라 제품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공급업체들을 만나서 모토로라가 어떻게 일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토로라의 경영진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미래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라디오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의 눈은 이동통신의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직원 교육에 힘을 쏟았습니다. 필립 피셔는 확신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한 라디오 회사가 아니다. 이 회사는 통신의 미래를 만들어갈 회사다. 그래서 그는 모토로라 주식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식을 죽을 때까지 팔지 않았습니다. 1955년부터 2004년까지 거의 50년 동안 그는 한 주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토로라 주가는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중간에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필립 피셔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처럼 작동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처럼 작동한다고 믿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인기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진짜 가치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의 주가 변동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경 쓴 것은 회사의 기본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었습니다. 1958년 필립 피셔는 책을 한 권 출간합니다. 보통주와 비상식적 이익, 영어로는 커먼 스탁스 앤 언커먼 프로피츠라고 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스탠퍼드 경영대학원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투자의 고전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책에서 그는 자신의 투자 철학을 정리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15가지 점검 항목은 지금 읽어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제품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매출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 경영진이 현재 매력적인 제품의 성장 잠재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도 계속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이나 프로세스를 개발하려는 결의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의 연구개발 노력이 그 규모에 비해 얼마나 효과적인가? 회사가 평균 이상의 영업 조직을 가지고 있는가? 회사의 이익률이 충분한가? 회사가 이익률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회사가 뛰어난 노사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가 경영진 간의 뛰어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가 경영 인재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가? 회사의 비용 분석과 회계 통제가 얼마나 좋은가? 업계에 특유한 다른 측면들이 있어서
그 회사가 경쟁사에 비해 얼마나 뛰어난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줄 수 있는가. 회사가 이익에 대해 단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가까운 미래에 회사의 성장을 위해 주식 발행이 필요할 것이며 그로 인해 현재의 주주들의 이익이 희석될 것인가. 경영진이 일이 잘 진행될 때는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하지만 문제와 실망이 발생할 때는 입을 다무는가. 경영진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직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15가지 질문들을 보면 그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숫자 뒤에 있는 사랑과 문화와 비전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을 팔 최적의 시기는 거의 오지 않는다. 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서 조금 오르면 팝니다. 수익을 확정하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필립 피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좋은 회사를 사면 거의 영원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주식을 파는 경우는 3가지뿐이었습니다. 첫째, 처음에 회사를 분석할 때 실수를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둘째, 회사가 더 이상 처음 샀을 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셋째, 훨씬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나타난 경우. 이 3가지 경우가 아니면 그는 팔지 않았습니다. 필립 피셔의 삶을 보면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해진 후에도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중 앞에 나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도 아무나 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장기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고객만 받았습니다. 1987년 주식시장 폭락 이후에 있었던 드문 인터뷰에서 기자가 그의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필립 피셔는 화려한 사무실로 사람들에게 인상을 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샌마테오의 평범한 9층 건물에서 일한다. 작은 외부 사무실에 비서가 앉아 있고 서류 캐비닛 몇 개, 전화기, 자동 응답기가 있을 뿐이다. 컴퓨터도 없고 주식 시세 기계도 없고 정교한 도서관도 없다. 그냥 단련되고 연마된 정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때 그는 80세였습니다. 여전히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사서 내일 파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긴장을 준다. 그것은 작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당신이 정말로 장기 투자자라면, 나처럼 거의 사라져가는 종족이라면 그 이익은 엄청나게 더 크다. 필립 피셔는 1999년 91세의 나이로 은퇴했습니다. 1931년에 시작해서 68년 동안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04년 3월 11일 그는 9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주식 중 하나가 모토로라였습니다. 1955년에 산 그 주식을 그는 49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 케네스 피셔도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케네스는 1979년에 피셔 인베스트먼츠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오늘날 그 회사는 전 세계 8개 나라에 13개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뿌린 씨앗이 거대한 나무가 된 겁니다. 필립 피셔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시작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한복판에서 일자리조차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8년 후 그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더 있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조건이 더 좋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필립 피셔의 이야기는 다른 것을 말해줍니다.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려함이 아니라 검소함이 진짜 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는 80세가 넘어서도 컴퓨터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화려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박하게 먹고 조용히 일했습니다. 오늘 영상 제목에서 말한 소박한 식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화려하게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부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세 번째는 시간의 힘입니다.
필립 피셔는 모토로라 주식을 49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수없이 많은 상승과 하락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투자한 것이 주식이 아니라 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토로라의 종이 쪼가리를 산 것이 아니라 모토로라라는 사업의 일부를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가격 변동은 그에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직접 확인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는 스커틀법 방식을 평생 사용했습니다. 회사에 대해 알고 싶으면 직접 가서 보고 직접 물어봤습니다. 연간 보고서만 읽지 않았습니다. 경쟁사도 만나고 고객도 만나고 공급업체도 만나고 전직 직원도 만났습니다. 2018년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립 피셔의 책은 아주 좋은 책이다. 그리고 그의 스커틀법 방식은 여전히 좋은 투자 방법이다. 우리 회사의 테드 웨슬러와 토드 콤스도 여전히 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방법은 유효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게 사되 잘 사라는 것입니다. 필립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많은 좋은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소수의 뛰어난 투자를 원한다. 그는 10개에서 12개 정도의 주식만 가지고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많이 분산하면 관리가 안 됩니다. 하지만 너무 적으면 위험합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사는 것입니다. 필립 피셔가 투자한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회사들은 모두 연구개발에 투자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경영진이 정직하고 능력 있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는 이런 회사들을 찾아내서 적정한 가격에 사서 아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가를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은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떨어지면 겁이 나서 팔고 싶은 유혹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필립 피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에게서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로 돈을 옮기는 장치다. 이 말을 가슴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작을 수 있습니다. 투자할 돈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필립 피셔도 창문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대공황 한복판에서 책상 하나와 전화기 한 대로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버티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정한 가격에 사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살 필요 없습니다. 소박하게 먹고 조용히 일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시작하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과 끈기입니다. 둘째, 진짜 부자들은 화려하게 살지 않습니다. 소박하게 먹고 조용히 일하고 오랫동안 버팁니다. 셋째, 좋은 회사를 찾아서 오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여러분 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1년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24살 청년 필립 피셔. 그는 68년 동안 같은 일을 했습니다. 모토로라 주식을 49년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닙니다. 그가 남긴 것은 방법입니다. 좋은 회사를 찾아서 적정한 가격에 사서 거의 영원히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필립 피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필립 피셔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창문도 없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그 청년을요. 그는 특별한 배경도 없었고 많은 돈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끈기와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